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이호셉 대표님을 모시고 2018년도에 새로 나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새로운 기본 계획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차라고 되어 있네요. 네, 1차는 이제 3년 전에 2015년도 7월 27일 날 황교안 총리께서 재직할 때 1차 양성평등 계획 3개년 차가 나왔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끝나고 이제 5년 계획으로 앞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에 의해서 5년 동안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입니다. 네. 네. 지난번 1차는 3년이었고 네. 이제 2차는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5년 계획을 했겠지만 이제 중간에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3년 차로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5년 단위로 계속 이제 세워질 거로 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런 계획이 좀 빨리 시행돼야 되는 어떤 긴박함이라도 있나요? 우리 정부에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건 얼마든지 동의하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지나치게 여성 우대나 페미니즘 시각에 의해서 말은 양성평등인데 보도자료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부분에서 젠더의 개념이 들어가서 무조건 여성은 피해받고 억울하고 손해보니까 여성을 좀 더 우대해줘야 된다. 이걸 정책으로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함정이 있고, 보다 더 큰 차원으로 국가적인 어젠다를 보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혼 안 하는 미혼 청년들, 비혼의 문제와 또 우리나라에 결혼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해외 이주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외국 노동력을 더 많이 수입해 와야 된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까? 이제 이런 국가적인 어젠다로 인해서 자꾸만 성평등, 이쪽으로만 강조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책이랑 상충이 돼서 에너지가 자꾸 소모되지 않을까. 그거를 보완시키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자꾸 남녀를 갈등 구조로 가져가면 국가적인 재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이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여기다 다 투입해도 지금 한계가 있고, 이게 국가적인 위기, 국난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스러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기본 계획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면 지금 어떤 변화가 있으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우리 보도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여기는 이제 화면에 다 안 띄우겠지만, 이 보도 자료에서 보면 각 부처별로 이런 양성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과제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큰 과제, 대과제, 소과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각 부처별로 한 10여 개씩 나오잖아요. 방통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성가족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과학기술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각 부처마다 여기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각 부처별로 이행이 되도록, 그리고 각 부처가 관장하는 사회 민간 부분에까지 이것을 확산시켜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성평등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성평등이라는 젠더의 개념은 사회적 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뤄봤지만 1995년도에 제4차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유엔에서 취한 세계 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 정책, GM, 젠더 메인스트리밍으로 인해서 각 나라의 이런 여성 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성가족부가 태동이 된 원인이 거기에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는 태생적인 한계가 젠더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젠더를 얘기하지 않고 성,
이 신체적인 성인 섹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여기서는 사회적 성인 젠더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또 양성평등위원회 또 여성정책개발 이런 쪽에서 자꾸 나오면은 젠더의 개념이 확정이 되면 페미니즘 이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젠더가 이제는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는 젠더 쪽으로만 막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젠더 개념이 들어오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지난번 CBS 세바시에 성소수자 문제를 오히려 후원했어요. 출연하는 거를 지원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전혀 어긋나는, 전혀 남자와 여자와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사회적 성을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젠더 개념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저와 같이 이쪽을 계속 주목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양성평등으로만 계속 가고 모든 용어가 통일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성가족부 내에서는 양성평등으로 100% 못 바꾼다. 이미 많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일부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남겨두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에 이런 보고서나 이게 보도자료에 보면. 이러다 보면 국민들은 지금 혼용체제로 가는 거죠. 국한문 혼용하듯이.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거로 이렇게 놓고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고 가다가 나중에는 양성평등은 빼지고 성평등만 남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여성가족부가 워낙 그렇게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발표할 때 보도자료 하나에서도 이 용어를 꼭 양성평등으로 넣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는 보도자료 자체가 성평등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성평등으로 나오고 또 밑에 소제목으로는 또 양성평등이라고 나오고 네. 뭐 두 개를 혼용하다가 한쪽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의지라면은 이거는 약간은 국민을 좀 기만하는 듯한 네.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네. 쪽에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 혐의는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저쪽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나온 보도자료 정도가 아니라 보건정책연구원, 이제 보건복지부,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정책교육원이나 양성평등교육원 이쪽에 보면 네. 그런 쪽에서 나온 자료들에는 상당히 이런 젠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그 남녀 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책과제에. 네, 이게 이제 문화의 확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런 것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내용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별로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리된 거지만 이제 부처별로 좀 설명된 자료에 보면 네. 이제 방통위 하나 예를 들게요. 방통위에서는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기구 그 내 키소라고 합니다. 그 내에 청소년 보호체계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지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인터넷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댓글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투 네. 문제로 나오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정말 저는 그런 거 막 뭐 사실 싸우려고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뭐 안티랑 워마드랑 막 지금 네.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남성을 혐오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혐 쪽으로 그냥 가져가는 여성에서는 남자를 극혐하고 여성 쪽에서 남성을 또 극혐하고 이게 남성 여성이 서로가 양쪽을 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없애도록 하겠다. 뭐 이제 과열된 걸 이렇게 해놓은 건 좋습니다. 근데